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헬마 뉴스 헬머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였습니다. 네, 주말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면서 방송 저희도 이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만나고 그 방송 준비만 했다 조용히. 그렇습니다. 집에서 주로. 아우, 네. 정말 건강한 그리고 돈만 버는 그런 네. 생활하셨군요. 바람직한 이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주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되게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던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어졌어요, 그 모임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네. 예, 자, 지금 그래도 막 상황이 좀 다 비슷하게 건강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조심해야죠. 월요일에 그 처음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탈리아하고 이란 사례를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네. 전 세계적인 대유행,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의 입구에 서 있다는 신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 이탈리아는 지금 순식간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요. 1,694명의 사망자가 벌써 34명입니다. 이란은 더 심각해서 그 확진자는 이제 1,000명 가까이 978명인데 사망자만 벌써 54명. 그리고 부통령이랑 국정조정위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심지어 국회 부의장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부의장이 사망했어요? 예. 그야말로 예,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이제 혼란 그 자체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진단 검사를 많이 하지도 않고 있는 이제 일본에서도 벌써 확진자가 243명이 나왔고요. 홋카이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한테 중국인을 전격적으로 입국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의사협회 회장이 1월 20 며칠 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예. 했냐 이게 비난이었는데 예. 사실 그렇게 외국인 입국, 중국인 입국을 절대 못하게 했던 게 이탈리아잖아요. 예. 근데 그 이탈리아 지금 결과를 보면은 만족할 만합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그렇죠. 이제 그 국내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 이탈리아에서 옮겨온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밀라노 무슨 패션위크 갔다가 지금 2명이 예. 걸려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식의 그동안 주장이 맞다면 이란에서 이렇게 번지는 것도 사실 상당히 설명이 안 말이 안 되는 되는 거죠. 거고요. 예. 또 북한도 중국을 아예 경계를 그때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된 사람이 뭐 7,000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1월 23일에 이제 중국이 우한시 폐쇄를 실시를 했는데 네. 그때 이미 늦었다라는 게 그럼요. 지금 역학조사상으로는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제 심각하다. 미국도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기도 했고 예. 또 이게 뭐 미국 독감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런 얘기까지 복잡한 것 나오고 있는 같아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코로나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네. 가졌는데 뭐 지난주에도 이제 CDC에서 좀 신호가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데서도 감염 경로 확인이 안 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이제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이란에 대해서는 전면 입국 금지를 네. 했는데 우방인 이탈리아나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지역에만 제한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출국 전후로 이제 의료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긴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랑 친한 한국이나 이탈리아랑은 입국 금지 안 한 걸 보면 입국 금지 자체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 이란 같은 데는 그냥 입국 금지 해버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네. 차이가 있다. 맞아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자기네 그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면서 감염됐다라고 하는 사람에 예. 대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예. 그냥 기자회견을 해요. 뭐 대통령이. 그리고 뭐 민주당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네, 식의 요즘 왜 이야기도 그러죠? 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타조처럼 그 머리를 땅에 박고 이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염자가 없다. 왜냐하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런 맞아. 상황인 건데 네. 사실은 근데 이 병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중입니다. 네. 모르고 있었다가 확인이 되는 상황은 이미 늦는다라는 건데 엄청난 확진자의 폭증세 그리고 발견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망자의 그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 그게 지금 이란하고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발견이 늦어져서 중증 상태로 발견이 되고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냥 확진을 안 하고 감염자가 없다고 하면 북한처럼 되는 건데 맞아요.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감염자가 0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지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고요. 없죠. 예.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확진자를 처형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흘려나올 정도니까. 뭐 유언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했는데 예. 생각해 보면 이 병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병을 초기에 검진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아주 엄청난 이 검사 능력을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다른 네네. 나라는 하지도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죠. 그거 이외에 확진이 됐다고 쳤을 때 그 이후에 뭐 완치된다거나 어떤 식으로 치료해준다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그렇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예. 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걸린 사람 대비 0.5%밖에 지금 이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안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숫자로 치면은 그게 뭐 굉장히 엄청난 상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률을 낮추고 있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중증 질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기 바로 때문에 그거죠. 예. 다른 나라들이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미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신천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거의 완벽했고 네. 신천지 나온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예.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 그 반대할 것 같으면은 증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예, 이만희 그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3월 1일에 검사를 받을 거라고 했었는데 네. 어제 자기네가 밝힌 걸 보니까 또 전날인 29일에 이미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렇더라고요. 부분에서도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마 29일에 검사를 받았으면은 하루 지나면은 나오니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 결과는 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안 좋으니까 안 밝히는 거 아닐까요? 그 이제 뭐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동안은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엇갈렸습니다. 이거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밝혀질까 봐 모처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는 이미 사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까지 나왔었는데 아, 사망이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 여부를 밝힌 걸 보니까 어쨌든 더는 좀 피하기 힘들다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 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이랑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1월에 중국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신도들이 있다. 이게 확인이 된 만큼 이만희 총회장의 결과가 나오면 다른 신도들하고의 감염 전파 문제나 이런 의문점들도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는 24만 명 뭐 그 명단 중에서 예. 3천 몇백 명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었고 예.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 그 중에서 우한에서 온 사람이 42명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월에 왔는지 아니면 그 전달에 네.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몇십 명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엔 자기네 우한 상관없다 막 그랬는데 결국 네.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이제 이만희 회장에 대한 고발도 있던데 살인죄 고발.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만희 총회장이랑 그 12개 그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들 인물들이 이제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방역 당국에 그 제대로 된 협조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신도 명단을 속이는 뭐 이런 방역 당국 업무 방해를 한 혐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고의든 미필적이든 감염이나 이제 사망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아마 부랴부랴 검사를 받은 것도 혹시 이제 수사기관의 어떤 움직임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라도 좀 제대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씨 지금 걸려 있는 건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횡령으로 이미 다 그 전에 네. 업무상 그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소고발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네, 신천지 피해자들, 그렇죠. 예. 신천지 신도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인데 그 피해자들이 그 사람을 고발한 게 많고,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빨리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네. 어쨌든 살인죄로까지 사실 고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세게 한 사람이 2명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이죠. 저는 권영진 시장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게.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서울시에서 이만희 회장을 고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수사가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집회장들 살인죄, 살해상해죄, 뭐 감염병 예방 및 관련 관한 법률 예. 위반 이런 걸 했고요. 이 사람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그동안 돈 줬던 거 다 돌려줘라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기죄도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재미있는 걸 얘기 들었는데 뭐 신도를 한 명씩 데리고 올 때마다 돈을 네. 좀 받거나 그 교회에서 네네네. 뭐 못 데리고 오면 벌로 뭐 110만 원인가를 받는다면서요. 내야 된다면서요. 이게 무슨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근데 그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이만희 회장이래요.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그 민주당의 이제 비례정당 관련된 논의가 좀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당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뭐 네. 정당들이 각각 이제 비례 후보로 이제 파견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하고 나선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려니까 명분이 없고 이래서 이제 그렇죠. 묘수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해진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안 했을 때 그 과실을 따먹으려고 했던 게 결국에 이제 곤란하게 된 상황이고 심지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창당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하고 인터뷰에서 네. 거짓말 네.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금요일에 그 출발새 아침에 인터뷰했던 내용 이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나서 제가 진행자께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심정을 다 밝히고 이제 저는 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떠나겠다. 저는 그 위성정당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를 쳐냈는데 예. 민주당의 꼼수를 도와주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 예. 정당을 만들면 제가 본진이죠. 위성정당의 그러면 그건 위성정, 아니다? 그리고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순간 네. 그 정당은 죽어요. 자, 저렇게 창당 안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그거 만들면 죽는다. 예. 자기는 절대 안 한다.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여러 번 또 질문을 하셨잖아요. 달리게도 들리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말하자면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진행자한테 거짓말을 한 셈인데.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만든다. 손혜원 의원하고 막 거의 만들었는데 예. 둘 간에 약간 지분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매끄럽게 안 간다더라. 그래서 그런 그 바로 우리랑 인터뷰하기 바로 전날 예. CBS하고 인터뷰하면서 더 푸른 민주당이가 더 파란 민주당이가 뭔가 이상한 걸 만든다고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손혜원 의원이 원하지 않을 색깔인데 이러면서 네. 이제 서로 간에 뭔가 조금 얘기가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눈은 빨개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이분이 어저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만들기로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딱 이게 나타나는구나 예.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 말을 딱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몇 번이나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더 사실은 충격적인 거는 심지어 이제 그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창당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우리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 나가서는 전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은 시간이 없다. 누가 예. 만들 예. 수 있냐? 아무도 못 만든다. 아침에 저 YTN 라디오에 나오셨을 때도 네. 출발 새 아침에서 예. 뭐 못 만드는 걸로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일반론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에게 좀 거짓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제가 거실 인터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페이크 사과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위장포라고 했는데 예. 끝나자마자 바로 사과했고 오늘 이제 10시 반 인터뷰할 때도 예. 오늘 10시 반 이전까지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무척 흔듭니다 내부를. 그래서 계속 위장포를 쓰고 있어. 저 예를 들어 저 국가 전쟁을 하는데 예. 탱크에 위장포 안 씌우면 계속 그 폭격 맞거든요. 아니. 사과를 했다는데 사과를 아니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저한테 그냥 10시 반에 나 막 창당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가예요 나한테 하는 게? 이런 난 진짜 황당한 상황이. 놀랐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정봉주는 좋아합니다. 원래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봉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하고 또 그 사람이 세우고 싶었던 전략이나 이런 것하고는 방송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애청자분들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사실 기자분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그거를 기사화 해가지고 올린다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거짓말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민주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때 민주적 가치나 뭐 선명성 경쟁이라는 본인의 말이 얼마나 좀 무게감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근데 들긴 본인 하더라고요. 주장은 어쨌든 자기는 비례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나의 말은 진정하다. 이게 요점 아닙니까? 네, 됐어요. 우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할 저는 말은 정치할 정직하게 겁니까? 방송하겠습니다. 네, 정치는 할 거예요? 정치 전혀 생각 없습니다. 정치하더라도 아니 아직 꿈나무니까 정치하시더라도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또 이제 나라가 또 상황이나 처해 있는 그 본인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확언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